수상한 해외 송금 사례가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에서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현장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 송금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다수의 검사역을 투입해서 2주간의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 7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해외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일부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 중단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쿠코인, 맥스시, 페맥스 등 16개사를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암호화폐 백서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해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 측은 분량과 관계없이 백서 전문을 번역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컴투스의 메타버스 전문자 회사 컴투버스가 SK네트워크스와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컴투버스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타버스 공략을 위한 첫 단계로 국내 기업과의 생태계 공동 개발 목적으로 400억 원 규모의 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에게 트위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머스크 법무팀은 잭 도시 측에 가짜 또는 스팸 계정이 트위터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4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200배 증가한 200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라울 팔은 이같이 밝히면서 CBDC 등 결제에 필요한 수단이 암호화폐로 대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그는 자신의 예상이 90% 빗나가더라도 암호화폐 시총은 1조 달러에서 20조 달러까지 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4조 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 송금 사례가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에서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현장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다수의 검사역을 투입해 2주간의 현장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함께 일부 지방은행을 상대로도 서면 조사 후 필요시 현장 검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2021년 이후 이상한 외환 송금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은행권 자체 점검 결과 당초 금감원이 점검 대상으로 지시한 20억 달러보다는 훨씬 큰 3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상 외환 송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에서 보고된 의심 거래를 상대로 추가 검사를 벌여 불법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전망인데요. 다만 인터넷 은행은 이번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 7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예비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조항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차원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한 삼성증권 역시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사업 진출 방안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 중입니다.
증권사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진출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 역시 독자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해외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일부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 중단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쿠코인, 맥스시, 페맥스 등 16개사를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요. 또한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소에 대한 국내 접촉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페맥스와 디지파이넥스 등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맥스씨는 공지를 영어로 올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는 한국어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 거래소들은 여전히 한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접속 차단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해당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자금을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이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암호화폐 백서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해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암호화폐 발행 주체가 작성하는 일종의 사업 계획서인데요. 백서에서는 프로젝트의 구성, 암호화폐 발행량 및 유통계획, 기술력 등이 담깁니다. 다만 글로벌한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백서는 주로 영문으로 작성이 되는 탓에 일각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업비트는 올해 2월부터 영문 백서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번역 작업에는 블록체인 기술 이해도를 가진 전문 인력 등이 참여했는데 업비트 측은 분량과 관계없이 백서 전문을 번역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비트가 제공하는 국문 백서는 비트코인 백서를 비롯해서 총 27개로 최대 60쪽에 달하는 백서가 국문으로 제공되는데요.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컴투스의 메타버스 전문 자회사 컴투버스가 SK네트워크스와 투자 그리고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컴투버스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타버스 공략을 위한 첫 단계로 국내 기업과의 생태계 공동개발 목적으로 400억 원 규모의 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SK네트워크스와의 협력으로 컴투버스는 4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향후 전략적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전망입니다. 또한 SK네트워크스는 물론 SK네트워크스의 멤버 회사와 메타버스 공동사업 기획을 모색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더불어 향후 컴투버스 메타버스 안에 SK네트워크스의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에게 트위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머스크 법무팀은 소환장을 통해 잭 도시 측에 가짜 또는 스팸 계정이 트위터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서, 또 통신 내역, 트위터가 일간 활성자 이용자 수를 사업의 주요 측정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자료 등을 요구했는데요.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잭 도시는 해당 소환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트위터의 가짜 계정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계약을 돌연 파기했습니다. 인수 파기 이후 트위터는 머스크의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를 했고 법원은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오는 26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월요일 오후 21,000달러 선까지 밀려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전망한 투자자들의 투심 악화로 위험 자산 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트코인 모멘텀이 증발했기 때문에 월가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슈 해소에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 때 뵐게요. 안녕.